예, 말 그대로 전면전이 벌어진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들어가서 이란을 때리고 이란이 궁지에 몰리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계 수입 못하면 우리 비축분을 쓸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어요.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이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해줬고요. 예,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핵을 쏠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난리칠 거 아닙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서영광입니다. 이스라엘 정치와 중동 현대사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4월 12일부터 핵 협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 6월 15일에 미국과 이란이 다시 6차 회담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두 달 내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막강한 군사적인 공격을 있을 거라고 협박을 했고, 그래서 두 달 안에 답을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막판에 가가지고는 약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이 미국을 계속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두 달이 바로 넘어간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란 전쟁 또는 뭐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3일 날 현지 시간 아마 새벽일 겁니다. 그죠? 네. 새벽에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한 전투기 한 200대가 날아가서 일단 방공망 있는 것도 부수고 본인들이 원하는 핵시설,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대, 탄도미사일 제조시설,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을 했고요. 기습적이었죠. 상당히 기습적이었고 이란은 이제 계속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계속 당하고만 있다가 이후에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지금 양측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주로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뭐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란 쪽의 피해가 많이 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관련 장성들과 과학자들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이 드론의 공격에 따라서 주변에 있던 민간인까지 많이 죽으면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격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거고 이란은 아무래도 뭐 공격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탄도미사일이니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격 면에서는 이스라엘 공격이 아마 더 컸을 겁니다. 물론 이란도 첫날에는 방공망이 거의 무력하게 작동을 못했지만 둘째 날에는 작동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지금 이란의 방공망은 거의 해체된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지금 이란의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폭격을 하고 있고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떨어지는 거리가 1000km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이웃한 나라고 또는 육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좋겠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야 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고 나면 요르단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양쪽이 즉 지상 병력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더군다나 지상 병력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훨씬 불리하죠. 이란이 지상 병력은 더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상 병력은 약하지만 공군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은 국경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공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또 참전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최소한의 병력이라도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핵시설을 확실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면 폭격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지상군이 들어가서 뭐 고농도 우라늄 농축된 것도 가져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도 해야 되고 거기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지상군이 들어가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양측 간에 이제 충돌이 격화되면 결국 최소한의 병력 그리고 최근에 미군도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의 병력 수도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황에 따라서 지상군 투입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아이언돔은 원래가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고안한 게 아니라 하마스의 로켓포를 막기는데 주로 최적에 돼 있는 상태고요. 물론 아이언돔 말고 뭐 에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도
공중 방어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미사일이 동시에 날라오면은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란의 최신식 하이퍼소닉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막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막아도 뚫리는 게 있고요. 뚫리면은 당연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많이 뚫렸어요. 많이 안 쏴도 뚫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어떻게 보면 살라미 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10발 쏘고 오후에 또 10발 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미치는 거죠. 계속 대피소를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피를 말리는 그런 작전인데 한 15발 쏘는데 그걸 다 못 맞춰요. 지금 요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극초음속을 많이 쏘기 때문에 사실상 요격망으로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판단.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전쟁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승기를 잡았다 그러면 항복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안 할 텐데 왜 항복하라고 자꾸만 얘기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도 방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증명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이스라엘도 지금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 이란을 공습하기 위한 계획을 2000년대 중반부터, 예를 들면 나타냐후 총리는 2012년, 2013년에도 이란을 공격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국방부 관리들이나 다른 안보 관련 지도자들이 거기 반대했기 때문에 공격을 못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전혀 이제 이란이 생각하지 못했던 시점에 기습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조금 초반에는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요, 가장 요즘 오늘 나온 얘기인데 이란의 좀 높은 혁명수비대 장군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할 것을 알고 3월부터 준비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3월부터 준비한 것 치고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방공망 자체를 정비를 못한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란이 지금 가장 뼈아픈 거는 이스라엘이 비행기가 날라왔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공망이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이 나름 열심히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긴 하지만 맞는 거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방공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탄도미사일에만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한 게 아니에요. 미사일은 계속 생산해. 지금 얘기로는 한 달에 50개 정도를 생산했답니다. 탄도미사일. 그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공망에 더 투자를 해서 그렇게 방공망 요격망을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왜 거짓말을 하냐고 다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 때는 누구나 다 거짓말해요. 내가 10대를 맞아도 한 대 맞은 걸로 해야지 상대방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란도 이스라엘도 서로 피해 상황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게 드러나지가 않는데 요즘은 이제 하도 SNS가 발전돼 가지고 사람들이 찍어 올리니까 서로의 피해를 그냥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란 상당히 많이 당했고요. 이스라엘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된 이래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도 텔아비브와 경제 도시인 하이파가 이렇게 당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소모전으로 가잖아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요. 그냥 공방전만 이어지면 사실 더 필요한 거는 이스라엘 수도 있어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구 전략이 없잖아요.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루에 50발씩 이렇게 쏘면 이스라엘 경제는 거의 마비됐습니다. 그죠? 경제가 마비되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미국이 빨리 도와줘야 국면, 이 전쟁의 어떤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이 도와주길 바라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빨리 끝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걸 안 끝내겠다. 이스라엘 안 끝내면 결국 이건 소모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소모전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지상군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해군역으로 가야 되죠. 주변 국가 통과할 수가 없죠. 주변 국가가 어떻게 그걸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전쟁에 안 끼어들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은 해상으로 가겠죠. 해상으로 가는데 가다가 다 참변을 당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양측이 지상군 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아까 우리 서인강 교수가 얘기하는 지상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상군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특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핵시설과 관계된 것을 제거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전투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싸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주변국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똥이 튀지를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전쟁의 피해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주변국들, 특히 이제 이란의 주변국들은 이란을 상당히 의식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참화에 끼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아랍 국가들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조용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우디와 UAE나 뭐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미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유럽 국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란에게 직접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스라엘 측에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걸프 국가나 아랍 국가의 어떤 중재가 양측 간에 이렇게 격화된 상황에서 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아랍 국가들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랍 국가들도 이란이 핵을 갖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까지 지금 막을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거죠. 대화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아랍 국가들도 무슬림이고 이란도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은 동질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동질감 없습니다. 동질감 없고요. 종파도 다르고, 그리고 일단 그 문화적 배경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계속 대립해왔기 때문에 동질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이 지역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거죠. 본인이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지금 피하는 거고요. 내심 저는 아랍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재래식 무기도 어마어마하고 병력도 어마어마하고 거기다가 핵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때 우리가 모르게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좀 핵시설을 제거해 주는 게 속마음으로는 편할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란의 핵 개발 자체에 대한 반감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핵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1979년 이래로 이 지역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킨 테러라든지 폭력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명서에도 드러나 있듯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이스라엘이 좋아서 지지하기보다는 그러한 이란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자위권의 차원에서 지지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이란이 미국과 이번 핵 협상에서 좀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야만 지금과 같은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결국 이 협상이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사실 이란이 만약에 핵 협상이 안 되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스냅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CPOA 오바마가 한 협상 중에서 만약에 협상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이란을 압박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이 압박을 통해서 협상을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좀 실망을 했을 거예요. 뭐 두 가지죠. 이스라엘의 정보 능력이 뛰어난 거. 두 번째로는 이란이 허술한 거죠. 결국 같은 말인데, 그런데 왜 이란이 허술할 수밖에 없냐면 이란에는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또 가난 때문에 돈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공작을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이런 공작하는 게 더 쉬운 거죠. 그런데 최근 이란도 이스라엘의 돈으로 매수해서 계속 정보를 캐는 사건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란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는 허술한가? 그래서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근데 그게 일단 돈의 매수가 되잖아요. 돈의 매수될 때, 야, 내가 모사드인데 너 이거 해. 그럼 돈 줄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도 이게 어떤 돈인지 모르고, 이게 모사드와 관계돼 있는 건지도 모르고, 나는 돈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돈 준다니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랬더니 때때로는 이제 뭐 모사드에 정말 요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군내 중요한 정보들을 탈취하거나 군 장성들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요. 사람만 심어 놓으면 되니까.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잘한 것도 있고 이란이 허술한 것도 있고, 양쪽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실제보다 더 부풀어진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야지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요. 예, 모사드가 그게 100% 잘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성공하고 이미지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무서워하는 거죠. 실패한 작전 사례도 많이 있죠.
가장 큰 부분은 핵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을 신뢰하지 않고 이란이 아무리 우리가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결국 북한 모델로 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은 이란이 핵 문턱 국가에서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어떤 합의가, 더군다나 트럼프와의 합의가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전혀 이 말이 안 되는 합의를 했을 경우, 예를 들자면 3.67% 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줬다라는 이런 합의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절대 이걸 용인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요.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음 기회는 없다라는 판단하에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이란을 지금 계속 공격했을 것이다. 물론 그 외에 나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 그러나 이거 100%라고 한다면 그건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란이라는 큰 이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다. 이제 그렇게 본인들은 믿고 있는 거죠. 1979년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거든요. 근데 79년 이후에 사이가 벌어졌는데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두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그 나라를 좋아할 리가 있을까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예요. 이란의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네자드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만약에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공포심이고, 이란을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그 중요한 이유예요. 양국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위협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위협을 벗어나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이번에 핵에 대한 두려움, 이란이 핵을 가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핵이 없으면은 공격 안 하겠죠. 핵이 없으면은 다른 거는 재래시 무기로 붙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핵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핵은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만들 거 생각하면은 이거는 지금 사전에 싹을 잘라야 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생각이죠. 승인은 안 했지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이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해줬고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도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이란을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로 이란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것이 트럼프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트럼프도 전쟁을 하기 싫었지만 아무리 협상을 했지만 5차례나 협상을 했지만 어떤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극약 처방으로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승인했을 것이고, 결국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내가 너 하는 거 승인할게 이런 말은 안 했죠. 그러나 그래 네가 공격한다면 우리는 말리진 않겠다. 그럼 이게 승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승인이란 말을 안 썼지만 사실 승인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미국의 눈치가 보이지 않았다면 굳이 미국한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공격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스라엘도 미국에 얘기를 했고 미국도 그걸 말리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양측의 작품이라고 봐야죠. 침묵의 동의가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인 동의죠. 네, 말리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핵시설 많이 공격했습니다. 나탄즈, 에스파한도 공격했고요. 그다음에 아락, 가장 최근에 아락을 공격했고요. 그러니까 핵시설 및 핵 연구와 관계된 곳은, 그리고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제거했죠. 지금 얘기로는 나탄즈 있죠. 나탄즈가 고농축 우라늄이 아마 있는 곳인데, IAEA 측에서는 하는 얘기는 방사능이 유출되긴 했으나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았다. 그 내부 시설 안에는 유출됐으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이 없는 곳은 사실상 방사능 유출이 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포르도죠. 포르도를 만약 누군가 때린다면 거기에 60% 이상의 아재 고농축 우라늄이 있고, 만약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공기 중에 피폭이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주변국 다, 왜냐하면 공기가 뭐 이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니까 주변국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피폭을 피하는 방법, 뭐 유튜브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지하 시설로 들어가라, 창문을 닫아라, 그리고 공기를 쐬서 뭐 화학 물질을 뿌려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피폭을 피하는 방법, 이런 얘기가 지금 돈다고 해요. 걸프 국가 중에. 현재로서는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핵폭탄은 반드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 한 2달 전에 미국 군 정보국의 툴시 가바르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핵폭탄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핵을 만들 수 있는 핵 물질 있잖아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확보하는 수준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그런 비슷한 실험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다소 미국 정보 당국과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그 누구도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을 만드는 핵 물질 확보에는 가까워져 있다. 굉장히 가까워져 있다. 이제 그게 평가들이죠. 아마도 페이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쓰기는 어렵겠죠. 쓰기는 어렵죠.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뉴스에서는 뭐 핵전쟁 난다, 뭐 핵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사실 핵무기를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핵을 쓰면 또 방사능 노출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한 번도 자기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적도 없고요. NCND 정책이에요. 그래서 핵을 써버리면 국제사회에 엄청난 제재를 받을 수 있죠. 미국도 엄청나게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핵을 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확인된 건 아닌데 계속 루머가 도는 게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때리니까 이란도 이제 화가 나서 이스라엘의 핵시설인 디모나 원전을 지금 미사일 3방으로 공격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디모나 핵시설을 때렸다면 그것도 큰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디모나 시설에 이런 걸 때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 그 상응하는 공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또 이란과 관계는 핵 시설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가지고 공격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디모나 시설을 이란이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강력한 경고 때문에 못했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 이란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대로 아니면 지금 전환하는 수준으로 나오는 얘기로 이란이 쏜 미사일에 디모나 핵시설이 맞았다면 이것도 상당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어제부터 핵시설 가까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때리고 있어요. 네게브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이스라엘의 핵시설 디모나라는 도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국은 너무 답답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지금 주변에서 양옆에서 뭐 핵폭탄이 터지는지 원전 터지지 방사능 나올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아무런 외교력이 없어요. 영향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 걸프 국가들의 답답함이 여기에 이제 묻어 나오는 거죠. 지금 어느 나라도요 이스라엘을 비판을 하지만 이란을 돕겠다는 나라는 없어요. 딱 한 나라 있습니다. 파키스탄 핵전쟁 나면 이란을 돕겠다는 그 얘기만 한 것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란을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무슬림으로서 같은 동질감 때문에 그렇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아무래도 이란보다는 이스라엘 편이고 더군다나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유럽에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역시 이스라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란의 핵과 이스라엘 핵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핵은 서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적국에 둘러싸여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쓰지는 않겠지만 그게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못 건드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란이 핵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란은 제국의 야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쟤는 핵을 가지면 뭔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핵에 대한 차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도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핵을 만들 거라고 다들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은 일본과 같은 나라가 되고 싶거든요. 핵을 만들지는 않지만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똑같은 일본과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런 능력이 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지만 이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에서는 이란은 핵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양측 간에 트럼프 대통령 기본적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처음에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었죠. 처음에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미국이 이번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황에서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을 무슨 정권 레짐 체인지를 해서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지금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트럼프의 목적은 지금 채찍을 써서 빨리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와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트럼프의 입장인데, 과연 이란이 이 트럼프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 있냐? 조건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측 간에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격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등을 떠민다기보다는 적절히 이용해서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이제 중단시키고 협상 테이블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나타냐후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전혀 그럴 의사가 없죠. 나타냐후는 미국이 이번 전쟁에 참전해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지금 목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력하게 외교적인 압박을 한다면 뭐 어느 정도 뭐 휴전을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휴전을 가더라도 이스라엘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해야 휴전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목표는 협상으로 가는 것이고, 나타냐후의 목표는 협상을 통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무력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차이 나는 입장이죠. 이게 양측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이란이 핵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갖고 있는데요. 이걸 너무나 과장되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어떤 것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사냥개 이스라엘을 움직여가지고 물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천박합니다. 결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려면 지금 벌써 이란을 후원하는 나라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이란을 지금 도와주겠다고 나온 나라는 파키스탄밖에 없습니다. 후티밖에 없어요. 네, 후티나 그것도 국가도 아니잖아요. 네. 파키스탄도 이란이 핵 공격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자기네 핵이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뭐 이란에 무기를 주면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진작에 이란이 필요한 방공망을 빨리 줘야죠. 일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핵을 쏠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핵이 떨어졌었을 때 이스라엘이 받을 비단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이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방사능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후의 보루로 쓰지는 못하지만 위협은 되겠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엄밀히 따지면 현실 파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공망이 무너진 상태에서 때리는 데 막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면 뭐 이스라엘도 피해가 있고 서로가 피해가 있지만 이란 자체도 예를 들면은 뭐 비행기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행기도 있고 탄도미사일도 있거든요. 근데 이란은 탄도미사일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란도 이 한계가 쭉 가면은 한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과거에 8년 전쟁했을 때 이란 이라크 전쟁이 휴전한 게 왜 한 줄 아세요? 이란이 더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휴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예를 들면은 미리 내다보고 가늠을 해보면 이게 피해가 서로가 있지만 우리가 클 수도 있고, 그러면 멈추고 협상하는 게 낫겠다 하고 미리 던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받았었죠. 지금은 결사항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휴전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휴전을 않고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이란을 압박한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런 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됩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지금 국제사회 전체에 지금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이 국제 정서가 경랑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전면전이 벌어진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들어가서 이란을 때리고 이란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그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놀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중동 기지를 공격하거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유가를 들썩들썩하게 하거나, 그러면 이제 보던 사람들도 야야야 니네 전쟁 때문에 유가 올라가고 힘들어 죽겠어, 전쟁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전 세계가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모르지만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란이 궁지에 몰리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봉쇄하기도 하고 아예 거기를 몇 달 동안 못 쓰도록 봉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막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입하는 주 라인이 바로 그 라인입니다. 석유의
수입하는 70%가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국에 수입 못하면 우리 비축분을 쓸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유가 오르죠.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일본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 일본에만 영향을 줘도요.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공장이라 할 정도로 제조업의 분야가 뛰어나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자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말은 결국 휴전으로 가지 않겠는가. 미국이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협상이 잘 돼서 휴전으로 가는 거 외에는 사실상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게 되고 이란은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카드를 쓰게 된다면 엄청난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뭐 미국은 이스라엘 말대로 정권 개최를 하겠다고 이란을 엎을 수 있겠죠. 근데 정권 개최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파트로 나눠서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란에서 내전이 벌어지면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들이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보다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죠. 시리아는 13년 내전했고요. 이라크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흔들리고 있죠. 리비아는 지금도 내전 중이에요. 2012년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에서 만약에 그렇게 내전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란이 세계에서 석유와 가스 자원의 3등 안에 드는 나라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협상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더 기다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협상을 되면 어떤 협상이 가능할 거냐? 저는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건데 이란은 죽었다 깨어나도 NPT 멤버로 그러니까 핵 비확산 기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 핵 비확산 기구에 들어가 있는 나라로서 농축을 할 수 있는 당연하게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핵 유라늄 농축을 하겠다. 전력 생산의 3.67%는 하겠다. 이란 땅에서. 그거를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너 안 된다 그러면 협상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란이 오케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란만 핵 연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핵 발전하려고 그러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필요하고 여러 나라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여러 나라가 필요한 컨소시엄을 해서 우라늄 농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받아라. 근데 이란은 그 시설을 이란의 무인도에다 두자. 그러니까 무조건 이란 땅에다 두자.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이란의 체면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이란 땅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란 땅에 있으니까 이란이 원하는 대로 이란 땅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설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가 감시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으면 그 답을 할 것 같은데 모르죠. 두 나라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요. 안 됐을 경우는 협상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란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일단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라는 조건을 걸 거예요. 분명히 협상으로 가려면.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타냐후 총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만약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주 내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사실 한 달 동안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2주라 그랬기 때문에 2주 내에 어떤 타이반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 이란을 때릴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또 반드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참 좋은 마음은 아닌데요. 그러나 워낙 이쪽 지역이 우리 에너지 수요의 70%가 우리가 수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 뭐 팔레스타인 가자 얘기하지 않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관심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된 국가가 되려면 국제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은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화의 중요성을 느끼기에는 전쟁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평화가 그냥 공기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안전함, 평화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화가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냥 마치 컴퓨터 게임 하듯이 전쟁에 미사일이 날아간다, 사람이 죽었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당해보지 않으시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